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저도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고나 할까?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문득 TV를 보다가 제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함께 듣고 공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남자애가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떡해? 라며 걱정하시곤 했죠. 길을 걷다가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뭐라도 도와주곤 했어요. 심지어 길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못 보아 넘겼죠. 남들은 그렇게 살면 네가 피곤해져 라고 했는데 전 그냥 천성이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학생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꾸준히 했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어 낙후 지역에 사는 분들의 집을 고쳐주는 일을 했죠.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 고정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전 그곳에서 주로 벽지를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처럼 잘 해낼 순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함께 일한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뒤풀이를 하곤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못 나눈 이야기들도 나누고 다음에 할 일도 결정하고 하는 작은 자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성분이 제 눈에 띄었어요. 유난히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낯선 사람들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가 어색할 법도 한데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걸며 분위기를 주도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녀가 뒤풀이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자기가 S대를 나왔고 미국의 명품 의류기업에서 일을 하다 왔다고 했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일이 지겨워져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화려해 보였어요. 말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틀림없이 부잣집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힘든 봉사일을 하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사귄다거나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그녀가 따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상식 씨, 저랑 같이 저녁 식사 하실래요? 라는 말에 전 얼떨결에 예? 저랑요? 왜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은 대답이네요. 사실 그녀가 제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무방비 상태에서 같이 식사하자는 말을 들으니 이상한 대답이 나와버렸던 거죠. 바보 같은 제 대답에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싱긋 웃기만 하더군요. 왜긴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지.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고 그대로 헤어지긴 아쉬워 술도 한잔 했습니다.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걸 마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주를 좋아하더군요. 한 잔, 두 잔 소주가 들어가자 그녀가 갑자기 진지해지더군요. 상식 씨,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안 그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자라왔대요. 의지할 데가 없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살았다고 해요. 공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를 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대에 입학을 했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 일이 잘 풀려 졸업 후 바로 미국에서 일을 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수석 디자이너까지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에 비하면 전 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녀의 반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만 보고 어려움 없이 잘 살았을 거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도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힘들었던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녀를 보니 연민인지 애정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몇 번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녀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듣는 쪽이었죠.
안 그래 보였는데 고민이 참 많더군요. 힘들게 살아온 과거가 그녀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그런데 왜 상식 씨는 제게 고백 안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전 다시 어버버하며 바보가 되어버렸죠. 저 싫어요? 저는 상식 씨 좋아해요. 우리 사귀어요. 물론 제가 그녀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죠. 다만 제게는 너무 과분한 여자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니 저도 우물쭈물 할 수는 없었죠. 사실 저도 미연 씨 좋아해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극장에서 데이트도 하고 놀이공원도 함께 다니고 했어요. 물론 봉사활동도 함께 했어요. 봉사 커플이라며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칭찬을 들으면 저는 좀 부끄러웠는데 그녀는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어느 날은 번화가에서 길거리 데이트를 하는데 한 외국인이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와 길을 물었습니다. 물론 영어였죠. 학창시절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능숙하지 않았던 전 그녀를 쳐다봤어요.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 나보다는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는 멀리 떨어져서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할 수 없이 서툰 영어로 길 안내를 해주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뭐가요? 자기 영어 잘하잖아. 근데 왜 아까 모른 척 한 거야? 라고 하니 그녀는 미국에서 하도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서 더 이상 영어를 쓰고 싶지 않았대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디자이너 일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데 영어까지 잘해야 했으니 남들보다 2배는 더 힘들었겠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괜히 그녀를 탓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암튼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둘 다 나이도 있고 또 저희 집에서도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미연 씨도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없었던 미연 씨는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대요. 비록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에게도 부모님이 생기는 거라며 기뻐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며 흠잡으려고 들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무엇보다도 미연 씨의 첫 인상이 참 마음에 들었다 하시더군요. 어디에서나 낯가림 없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미연 씨의 성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자 하셨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미연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봉사활동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전 그녀가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있더군요. 아는 건 전화번호가 전부였습니다. 봉사활동 단체에 문의를 해봐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전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랑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말에 그녀는 미안해요 상식씨,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평소랑 달리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을 뵙고 난 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더군요. 골수 이식을 받으면 살 수도 있는데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고 했어요. 뜻밖의 얘기에 놀란 저는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병에 걸렸다길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얼굴은 좋아 보였어요. 일단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가 보다 하며 안심했죠. 그래도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는지 기운이 쭉 빠진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녀는 이런 몸 상태로 저를 힘들게 할 수 없다며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혼자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에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그녀에게만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그녀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전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죠. 괜찮아. 결혼 취소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일로 내 사랑이 무너지진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할게. 같이 노력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제 말에 그녀는 결국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오열하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말없이 그녀를 다독여 주었죠.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지만 일단은 결혼식이 먼저였죠. 괜히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하자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은 가능하면 작은 규모로 하기로 했습니다. 돈도 아껴야 했고 미연 씨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 제대로 다 갖춰서 하기는 힘들겠다 싶더군요. 부모님도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한 끝에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새삼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뭔지 모를 책임감도 생기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뜸을 들이더니 대뜸 지금 좀 만날 수 있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결혼식 전날 신랑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여자를 만나다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가 미연이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미연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에 저는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나갔더니 미연 씨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이 앉아 있더군요. 본인을 미연이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당신이 미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 미연이가 아니라 말자예요. 강말자. 저는 무슨 소린가 했죠. 미연 씨가 아니라니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황당했어요. 그녀는 미연 씨, 아니 말자 씨의 오랜 친구고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걔가 어릴 때부터 허언증이 심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신경 끄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마치 자기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었다고 해요. 하루는 잘 나가는 여주인공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비극 속의 인물이 되어 동정심을 사기도 했었대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런 그녀에게 관심을 주다가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게 한 이야기도 대부분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S대요. 걔가 그렇게 말해요. 걔 고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했다는 것도 뻥이에요. 한국을 나가본 적도 없는 애가 무슨 미국이야.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 계시다는 거였어요. 걔네 부모님도 딸이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거의 인연 끊고 살긴 하는데 건강하게 살아 계시긴 해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 도대체 거짓말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불치병 운운한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거짓말이었다니 배신감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것뿐이었으면 아마 연락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연락드렸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핵폭탄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걔 지금 유부녀예요. 결혼했었고 허언증 때문에 남편한테 쫓겨났는데 아직 이혼도 안 했다고요. 저는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뛰더군요.
제가 듣는데도 전화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길래 참 뻔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일이다 생각하며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 드렸어요.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미연 씨가 아니라 친구인 이 사람이 허언증일지도 모른다. 전 도무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더군요. 고민 끝에 일단 미연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결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전 미리 준비해둔 영어책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그러자 그녀가 당황해 하더군요. 왜? 못 읽어? 자기 영어 잘하잖아. 읽어봐. 평소랑 다른 내 태도에 그녀도 정색을 하더니 오늘 왜 그래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 아픈 거 몰라요? 아픈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더군요. 머리를 잡고 두통이 있는 신용을 하면서요. 나도 믿고 싶어서 그래. 자기가 이거 못 읽으면 거짓말 하는 거고 그러면 나 이제 자기 못 봐. 그러니까 읽어봐. 어려운 일 아니잖아. 내 말에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 거짓말 한 거 없어요. 정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결국 전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이었어요. 조금 전 만난 그녀의 친구가 제게 알려주었죠. 핸드폰 속에는 그녀가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다던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도 있었고 심지어 남편 사진, 결혼식 때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친절하게 설명도 적어두었더군요. 그런데 그걸 본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신용을 했어요. 누가 봐도 연극적이고 과장된 행동이었죠. 전 기가 차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실눈을 뜨고 제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표정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절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변명이라도 하길 바랬는데 죽어도 자기가 거짓말쟁이였다는 인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소름이 끼친 저는 그냥 뒤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파투가 났어요. 부모님께 이유를 설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겠어요. 전 다시 봉사활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녀의 허언증은 연극성 인격장애라는 일종의 정신병이었대요. 그녀도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저도 잘못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거짓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어쩌면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상태로 결혼식까지 했으면 정말 모든 게 엉망이 되었겠죠. 암튼 지금은 다 추스리고 잘 살고 있답니다. 봉사활동 말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바다나 강으로 가서 낚시하는 재미가 기분 전환하는데 참 좋더군요. 남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저를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고맙습니다.